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시사위키 항목은 확전되는 조국 대전입니다. 검찰이 오거돈 부산시장 집무실 압수수색했다는 뉴스가 또 오늘 오전부터 시끄러웠죠? 그렇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거돈 부산시장 집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서 이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를 했다 하는데요. 지난 27일에 부산시청 압수수색과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노한중 부산의료원장을 출국 금지하고 부산의료원장 임명 관련 자료를 또 확보 중이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바로 그 노한중 원장이 그 조국 후보자 딸한테 장학금 준 인물이죠. 그렇습니다. 노한중 원장은 이 조국 후보자의 딸 조모 씨의 이제 지도교수 출신이고 2016년부터 6학기 연속 이제 1,2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한 인물로 보도가 됐는데요. 원래 이제 양산 부산대병원장으로 재직을 했지만 지난 6월달에 부산의료원장에 취임을 했습니다. 이 부산의료원장은 임명권을 이제 부산시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이 지급된 장학금과 부산의료원장 임명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조국 후보자가 이 과정에 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국 후보자 그 동생의 전처 출국하다가 제지당했다 이런 소식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뭐 위장 이혼, 뭐 부동산 차명 소유, 뭐 이런 의혹의 대상이 됐던 당사자인데 지금 뭐 항공사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에서 출국하려다가 이 출입국 사무소에 의해 제지당하면서 이 출국 금지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이 해외 도피 등을 하려던 게 아니라 출국 금지 사실을 모른 채로 업무와 관련된 출국을 하려다가 제지당한 것이다. 법무부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미묘한 게 이 검찰 수사에 대한 정치권 반응인데 특히 더불어민주당 여당의 반응인데 오늘도 연일 비판 나오고 있죠. 이 그제와 어제 오늘까지 따지면 이제 3일째 뭐 검찰을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는데요. 뭐 특히 어제 강도가 높았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검찰이 조국 후보자의 사퇴를 의도하고 있다라면서 이 검찰의 피의 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예. 청와대도 검찰이 지난 27일에 노한중 부산의료원장 개인 PC에서 발견한 문건이 당일에 이제 TV조선이 확보해서 보도한 과정 이런 것들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또 인사청문회 전에 추가 압수수색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검찰이 오거돈 부산시장 집무실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검찰이 개입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정의당, 참여연대도 검찰 비판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오늘 오전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면서 검찰이 명백히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예. 또 참여연대도 논평을 통해서 이 대통령 인사권 행사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 검찰이 개입을 해서 인사검증이라는 정치적 과정을 범죄 수사로 전환시킨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고 그러면서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도 오늘 한마디 했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오늘 교통방송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 검찰이 부적절하고 심각한 오버를 하고 있다라면서 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이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이 검찰이 조국 후보자가 물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가족을 건드리겠다라는 이런 암시를 한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이 상황이 뭐 저질 스릴러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주장까지 한 상황입니다. 청문회는 2일, 3일 하기로 했습니다만 증인 채택 이런 거 아직 합의가 안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여야가 조국 후보자 가족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대립을 하면서 이 합의된 청문회 일정이 진행이 되는 거냐 이걸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이런 이제 평가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 자유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증인 채택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표결을 강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비친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조국 후보자 임명에 긍정적인 이 입장을 갖고 있는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지금 외국에 있기 때문에 표 계산을 해보면 여당이 지금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안건 조정의 구성을 신청하면서 법사위는 파행으로 이어지는 바람에 상황이 좀 어렵게 됐습니다. 정말 청문회가 제대로 될지 아직도 모르겠네요. 그런 상황이죠. 시사회기 두 번째 항목은요. 정직은 최고의 방책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 이 얘기를 굉장히 여러 번 반복을 했는데요. 네네. 경제보복의 이유도 정직하게 밝히지 않고 수시로 말을 바꾸며 합리화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제국주의에 의한 과거사 문제, 이를 대하는 태도도 정직하지 않다라면서 특히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변함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에 다시 이제 강경한 태도로 돌아선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그런 발언들이었습니다. 일본 오늘 무슨 반응은 있었어요?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대통령 발언에 하나하나 코멘트하지는 않겠다라면서 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다시 언급을 했고 그러면서 국제법 위반 상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겠다라는 기존 입장을 그냥 반복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양국 간의 협의는 지금 전혀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오늘 우리 외교부 아시아 태평양 국장하고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이 한일 외교 국장급 협의를 서울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외교부는 일본의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하면서 조속한 보복 조치 철회와 수출 당국 간 협의를 요구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일본 측은 우리 요구를 경제산업성에 전달하겠다 이 정도의 답변을 했고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로 논의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가 끝났는데요. 또 오늘 일본 재무성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7월에 일본의 불화수소 한국 수출량이 전달에 20%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랬겠죠. 일본 재무성은 이것에 대해서는 수출 감소 이유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수출 규제 강화가 이유인 것은 분명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또 우리 외교부는 주한 미국 대사를 불러서 항의했다면서요? 최근 미국 관계자들이 지소미아 종료에 관해서 압박성 발언을 이어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 외교부가 어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를 불러서 미국 정부의 어떤 공개적이고 반복적인 실망 표시를 자제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건데요. 네. 또 청와대는 오늘 아무리 동맹 관계여도 국익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우선시 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또 냈습니다. 즉 미국의 불편함을 표시한 이런 결과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한미일 모두 지금 심각한 그런 삐그덕한 모양새입니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